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전해드릴 내용은 주식 양도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수익을 낸 주식 투자자에게 세금을 걷는다는 취지로 만든 주식 투자 양도소득세 도입 방안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정부는 발표한 2020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주식과 펀드 투자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더라도 5천만 원 수익까지는 면제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2천만 원까지만 면제해 주기로 했던 것을 5천만 원까지 늘리고 주식에만 적용하려고 했던 공제를 펀드 수익금에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동학개미들의 거센 문제 제기에 결국 정부가 한 발 뒤로 물러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설하는 대신에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세제 개편은 2018년도부터 급물살을 탔습니다. 당시 금융투자업계를 이끌던 권용원 전 금융투자협회장이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제를 개편하자며 먼저 화두를 던졌으며 정치권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을 올렸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이른바 금융선진국들은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 우리나라보다 거래 비용이 낮고 주식시장이 활발한 주변 국가인 중국, 홍콩, 대만 등도 우리나라보다 낮은 세율로 증권거래세를 매긴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6월 증권거래세를 0.3%에서 0.25%포인트로 0.05% 인하하였습니다. 2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조세재정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의 금융투자 관련 과세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영역을 발주하면서 전면적인 과세체계 개편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물이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입니다. 정부는 특정 주식 지분을 10억 원어치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지분을 팔 때만 매기던 세금을 연간 주식 투자 이익이 2천만 원 이상인 투자자 전부에게 매기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신 손해를 봐도 이후 3년까지는 이를 세금 계산에 반영하는 손실 이월 제도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0.15%포인트까지 낮추겠다고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만큼 증권거래세를 낮추기 때문에 전체 투자자 대상으로는 이익도 손해도 아닌 세수 중립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11년간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개인 증권계좌의 수익을 분석해보니 연간 주식 투자로 2천만 원 이상을 벌어 세금을 내야 할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약 5%라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가 지루한 박스권에서 머물던 기간에 개인 투자자 수익 자료만으로 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고 설득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물론 10년 이상 쌓아온 자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랜 기간 축적됐고 그만큼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할 만은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좀 달랐습니다. 코로나19의 공포로 1450포인트까지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 종가 기준 2200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시장 흐름에 올라탄 동학개미 중에서도 이미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번 투자자는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2023년도에도 개인 투자자들도 충분히 그 이상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상황입니다. 이달 초 열린 공청회에서도 한 개인 투자자가 동학개미들이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왜 큰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게 하느냐며 이번 개편안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가만히 앉아서 이익을 보고 개인만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 됐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청와대
청원까지 진행되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도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이미 공청회에서부터 정부는 개인 투자자들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추진 방향을 손볼 수 있다고 시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투자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대상을 펀드까지 확대하는 대신 공제 수준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짧다는 지적이 나왔던 손실 2월 공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증권거래소도 2020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낮추기로 했던 것을 2021년에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앞서 금융투자세제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해왔던 한 연구원은 주식과 펀드를 합산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공제 수준이 늘어났다면서 현재의 시장 상황과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정부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의 열망이 100%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물린다면 대신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것을 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을 명확히 밝히라고 정부에 주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증권거래세 폐지 로드맵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이들에게서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점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수준을 고려하여 더 낮출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증권거래세의 추가 인하 가능성은 다소 있어 보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1988년 0.55%였던 증권거래세율을 1989년 0.3%로 낮춘 뒤 1999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폐지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과 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이번 발표한 대로 주식, 펀드 투자 수익에 대해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세금을 내는 투자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의 2.5%에 불과합니다. 이상으로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연 5천만 원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5천만 원부터 벌고 생각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